노만석 대행이 금요일 날에 이제 결국은 퇴임식까지 했는데 노영희 변호사님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워낙 노만석 그 대행은 그 전부터도 이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이냐, 이 사람은 그때 내란에 부역한 사람 아니냐 이런 얘기 되게 많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래도 윗선에서 뭔가 인사의 기준을 가지고 했을 테니 기다려보자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이 원래 해야 될 역할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거든요. 내란 세력과의 단절, 검찰 개혁을 원만하게 잘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중간다리 역할. 그래서 검사들에게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 이제 설득이나 이런 이해를 좀 시키고 또 윗선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개혁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또 알고 있는 혹은 내지는 가야 되는 지향점을 정확히 제공해주고 근데 그 두 가지를 아무것도 못했다는 게 저는 이 노만석 대행의 제일 불찰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번에 그 항소 포기 대장동 1심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 그 포기와 관련해가지고 이 사람의 행동을 보니 더더욱 야 빨리 그만뒀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정말 항소 포기가 본인의 뜻이 아니었다 그러면 본인이 그냥 항소 포기하지 말고 하면 되는 겁니다. 아, 그럼 강단 있게 했으면 됩니다. 네. 또 하나 만약에 항소 포기가 자기 입장에서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럼 항소 포기에 대해서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아래에 있는 자기 그 검사들에게 말을 해줘가지고 설득을 시키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치 나는 아니었는데 위에서 나한테 막 꼬셔가지고 한 것처럼 압력을 행사해서 한 것처럼 말하고요. MBN 단독에서 또 나왔던 얘기에 따르면 자기는 그날까지 그날 5시 반까지 그러니까 항소하는 마지막 날까지도 항소한 줄 알고 있었다. 근데 나중에 보니 안 했다더라. 그거를 8시 반에 알았다. 또 그래요. 그러면 12시까지가 항소 날이니까 항소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3시간 반 남은 거잖아요. 그럼 그때라도 그냥 제가 사인해서 항소장만 내면 되는 겁니다. 뭐 대검찰청이 뭐 뭡니까? 어디가 고검이 그러니까요. 뭡니까? 네. 근데 그걸 안 해놓고는 인제 와가지고 서로 딴소리하고 책임 전가한다? 난 그거는 검찰총장 대행직에 앉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눈치를 또 봤죠. 내가 그만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것도 사실은 이건 저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행동한 것에 대해서 어차피 난 나가야 되는 사람인데 네. 지금 나가는 것이 나의 몸값을 올려주고 나의 변호사 활동에 도움이 되겠느냐 좀 이따 나가는 게 좋겠냐 이거 계산하다가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리고 표면적으로는 뭐 이렇게 조직하고 후배 얘기를 많이 하는지 정말로 우리 국민 일부러 그런 입장에서는 거죠. 굉장히 어떻게 볼썽사나운 모습인 건데 우리 봉juk 선배 같은 네. 경우에 기본적으로 이제 그 사정기관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분이니까 이 검찰이라는 조직에 이해도가 대해서 좀 이 보면은 그렇죠. 좀 어떤 생각을 좀 갖고 계십니까? 근데 대한민국 국민 중에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수사를 받아본 사람 몇 안 되죠. 특히 이제 기자 중에서도 반부패 수사부에 끌려가서 압수수색을 받고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여러 가지 뭐 소중한 경험들을 했는데 일단은 검사는 검사다. 노만석 대행 이분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사실은 이게 본인이 이제 하루 연차 휴가 내고 이렇게 은둔했잖아요. 근데 그 사실에 그럼 은둔을 하면 되는데 중앙일보의 기자의 전화는 또 받은 것 같아요. 나름대로 이제 나름대로 이 검사들이 이제 잠재돼 있는 게 뭐냐면 언론 플레이입니다. 언론 플레이인데 오늘 사진들을 보니까 한박 웃음을 띤 채 검사들이 또 그렇게 욕을 하더니 도열을 해서 박수까지 치고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나가면 변호사잖아요. 그렇죠. 변호사들은 이 후배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떠받들어 전관 모셔야 예우를 되죠. 받으려면 모셔야죠. 네. 만약에 저 후배들이 나를 무시하거나 나를 욕하면 전관 예우가 안 통하잖아요. 야 끝까지 자기 안위를 위해서 저렇게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분이 지금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고 오락가락하는 얘기들을 하면서 많은 묘한 여운들을 남겼잖아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저 역시도 사실은 검찰의 숱한 언론 플레이를 경험해봤던 사람 입장에서 노만석을 본인도 분석을 거기에 하면은 동조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 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제가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노만석은 그런 플레이도 사실은 고급지지가 못하다. 진짜 예를 맞아. 들면 그렇게 언론 인터뷰를 다방면으로 한 것 같은데 그 얘기 중에서 뭔가 취해야 될 내용, 뭔가 좀 이렇게 사람을 헷갈리고 혼란스럽게 하는 내용도 없고 액면 그대로 정말 별 얘기가 없어요. 이런 인터뷰를 전 왜 했나도 싶거든요. 그게 그 사람의 한계겠죠 뭐. 그게 사실 세련되게 뭔가 멋지게 우리 구교영 기자처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제 근데 내가 마지막에 그건 못하는 것 같아요. 그 기자들 상대로 그랬나요? 언젠가 이야기를 할 날이 있을 것 이렇게 아, 또 얘기했잖아요. 여운은 남기는. 이거는 뭘까요? 근데 제가 볼 때 여태까지 저의 경험으로 봐서는 만약에 나에 대해서 예를 들면 지금 이건 고발이 됐어요. 수사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피의자로 조사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 만약에 다치면 나 가만히 안 있어. 사실상 그건 협박성 발언이에요. 협박성 발언인데 본인이 또 되게 상충되는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일단 어떤 의견이 나한테 왔어도 내가 받아들이면 내 의견이 되는 것 이렇게 또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싶은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무슨 일이 있었다면 그냥 얘기하면 시원하게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정말 그게 사실이 아닌지 따져보면 되는 건데 이분은 결국에는 후배들 눈치, 후배 검사들을 떠받들여 후배 검사들과 척을 지면 안 되는 상황 맞잖아요. 끝까지 봐서 검찰은 검찰이고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라는 거 아직까지 지켜주고 있고 국민들 입장에서 봐서는 야 이래서 검찰은 해체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다. 아니 근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를 두고 이 결정이라는 것이 통상적인 건가 조금 이례적인가를 궁금하시는데 변호사를 오래 하셨으니까 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저는 이거 성공한 검사들이 성공한 사건이에요. 그 물론 정성호 장관님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게 왜 실패한 거죠? 자기네들이 검찰이 구형을 했을 때 그 구형량보다 보통 3분의 2 정도 나오면 자기는 선방했다고 해요. 통상적으로 알잖아요. 압니다. 네. 예. 근데 이거는 3분의 2보다 더 많이 나왔잖아요. 뭐 1년씩 더 많이 나오고 뭐 물론 어떤 사람은 뭐 반 깎였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깎였다고 해봤자 결과론적으로는 자기네들의 기준으로 보면은 그냥 평타 친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돈 뭐 추징 어쩌고저쩌고인데 몰수 추징 관련해 가지고는 국가가 피해자가 아니잖아요. 이 사건에서는 성남 도시개발공사, 뭐 성남 이런 데가 지금 피해자인 거잖아요. 그럼 그런 쪽이 돈을 가져갈 수 있도록 지금 민사소송도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가져갈 수 있게끔 이 돈을 몰수 추징이 필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왜 항소를 해야 됩니까? 항소에 이익이 있습니까? 자기네들이 이겼는데 게다가 돈은 원래는 그 피해자가 가져가도록 해야 되는 거고 국가가 환수해버리고 몰수 추징해버리면은 그 개인 피해자들이 가져갈 돈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뭐가 도대체가 이례적이라는 건지 그럼 그동안에 자기네들이 했던 수많은 항소 포기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요. 그 수많은 항소 포기에서는 부끄럽지 않았나?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나경원 의원 11월 20일 선고 나온다. 항소 포기하나 안 하나 보자. 지금 이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아유 불쌍해라. 그분은 그냥 괜히 여기서 이렇게 또 시선이 집중이 되는 건데 저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자꾸 항소 포기가 뭐 어쩌고 이런 얘기 하는 건 사실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냥 자기네들이 사실은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언제 이 조직에서 뛰어내리느냐. 내가 현재까지 몸담았던 조직에서 최소한 6개월 이상은 내가 그동안에 쏘아두었던 이걸 가지고서 돈을 조금 벌 수 있을까. 이게 그들의 사실 가장 큰 생각이에요. 내가 어느 로펌 갈 것인가. 이거 개선하느라고 보통은 옷 벗기 한 3년 전부터 사람들 부지런히 만납니다. 내가 그 사람들 다 알아요. 그 명단들을. 그렇기 때문에 이번이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는 이번에는 무조건 뛰어내려야 되는. 근데 뛰어내릴 때 그냥 뛰어내리면 아무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뛰어내릴 때 나 뛰어내리고 있어. 나 좀 봐줘. 그리고 나 이렇게 너네를 위해서 뛰어내리고 있어. 이거를 말하기 위해서 결국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봐요. 네.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은 검찰이란 조직이 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전제 조건들에 대해서 여러 사실된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셈인 건데 일단은 좀 저는 이제 큰 것도 당연히 큰 물줄기로 가는 게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작지만 사실은 검찰을 유지하게 되는 원동력 같은 것들이 예를 들면은 우리 사실 검사장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이분이 스스로 이제 차관으로 인식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법무부의 무슨 국장이다. 나는 차관이야. 예를 들면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고 밑에 있는 과장은 다른 행정부의 부처 과장들과 다르게 훨씬 내가 좀 더 높은 뭐 예를 들면 국장급으로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무슨 회의를 열어도 갑자기 이렇게 국장급 회의에 과장이 나타나는 묘한 현상들도 일어나다고 하던데 실제로 검사들은 자기 신분에 대한 인식이 좀 어떻습니까? 당연하죠. 제가 사법시험 봤잖아요. 우리 사법시험 보고 나서 들어가면 연수원에서 공부를 하는데 2년 동안 그때 5급 줘요. 5급. 연수원 때 5급. 네, 연수원 내가 5급 공무원이었어요. 5급 5급 공무원 되려면요 8급 9급부터 시작해서 5급 가려면 20년 걸려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사법시험 봐가지고 딱 5급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급여도 당연히 이제 일반 급보다 많겠지만 그리고 2년 동안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수료하고 난 다음에 판사나 검사나 이렇게 가잖아요. 판사는 3급이에요. 검사는 4급이에요. 검사 근데 4급이요? 검사는 예. 4급인데 4급으로 안 쳐줘. 3급 대우 4급이야. 아, 상급 그러니까 대우 자기네는 4급. 3급이야. 그러니까 판사랑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나서 부장검사 되면 2급 되잖아요. 2급 되고 아까 말한 차관급 1급 되고. 네. 당연히 남들보다 훨씬 높지. 그거 뭐 뻔한 거 갖고 왜 그러시는 아니 거야?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일반적으로 네. 일반직 행정직이랑 그러니까요. 비교해서 급수가 있는 거지. 행실부터 갔을 지금 때도. 검사는 급수 없어요. 없죠, 아, 없어요. 이제. 예. 검사는 급수요. 검찰총장하고 검사밖에 없어요. 원래 4단계였다가 뭐 고검장, 지검장, 그냥 지금은 검사였다가 검사와 총장만 있는 그러니까 거고. 지금 노영희 변호사 말씀하신 건 뭐냐면 돈을 줘야 될 거 월급을 줘야 될 거잖아요. 검사들은 자기 상급 월급 한다고. 왜냐면 그만큼 줘요.
상급이면 부이상입니다. 둔하게. 그러니까 네. 5급 행정고시면 5급이죠. 그렇죠. 5급에서 상급 가려면 시간 오래 걸려요. 한참 걸립니다. 한 15년 걸려요. 네. 아주 빨리 갔을 때 한 10년 걸릴 텐데 자기들은 연봉 자체가 판사보다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적을 겁니다. 그래서 네. 특수활동비가 꼭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얘들은 판사도 그렇고 검사도 그렇고 우리는 일반직 행정직 공무원을 봤을 땐 시작점이 상급이야. 아니, 시작점이.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검사장은 뭐 예를 들면 뭐 차관급이라고 하면 차관급은 급이 없잖아요. 예.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 제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부터 사실 국민들이 잘 모르지만 좀 이렇게 바꿔줄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 본인들이 공부 잘해서 잘 됐는데 왜 질투나요? 왜 그러는 거예요? 부러워요? 똑같은 고시라서 저는 고시 안 봤습니다. 언론고시 합격하는 아니 거랑 그런데 달라요? 생각보다 이제 여러 가지 행정고시랑 비교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검사들에 대한 대우나 대접이라는 게 높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월의식으로 표출되는 부분들이 있고 하니 이런 부분들도 이번 기회에 뭔가 좀 이렇게 교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의견 정도는 제시할 수 있는 거 근데 아닙니까? 예. 줬다 뺐으면 진짜 그건 안 박탈감이 되는 건가? 끝내주는 예. 거예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왜 그렇게 높게 처우해주고 대우를 해주느냐. 너네들이 하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정말 중요한 일이고 너네들이 바로 서야지 대한민국이 바로 선다. 이것 때문에 우리들이 사실은 그 사람들에게 높은 직위를 주는 거예요. 건데, 네. 왜 3급을 주겠어요. 9급부터 시작하는 그 아니 직급에서. 그거는 정상적으로 검사 활동을 할 때 아니 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제 말은 그렇게 주는 건데 이 검사들이나 이 판사들이 그 왜 주는 건가에 대한 생각은 없고 내가 공부 잘하고 그동안에 계속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떠받들어져 예. 왔던 사람이고 나는 그런 취급을 당하고 항상 대접을 받았던 사람이니까 나한테 그런 거 너무 당연해. 공부 못하는 쟤네들은 나랑 너무 틀린 인종들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게 아주 고착화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연수원 수료하고 난 다음에 검사로 간 애들은요. 보통 아주 착하고 총무하던 정말 어린 남자애들이 많이 가는데 걔네들이 이렇게 뽕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날 그 다음에 만난 만나면, 1년만 네. 지나면 완전히 애들이 이상해진다니까요. 근데 그게 자기네들은 몰라요. 자기네가 그렇게 변했다는 거를. 그렇구나. 근데 바깥에서 보면 너무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 뻔히 보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사실 이제 만나면 이제 예우를 해준답시고 변호사들도 똑같은 나의 후배들이었고 이랬음에도 검사님, 판사님 이렇게 불러요. 그냥 우리. 호칭을? 호칭 자체를 그렇게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제 형 동생으로 이제 보통 하긴 하지만 얘네들이 이게 몸에 딱 체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우월의식이나 엘리트의식이 사라지지 않는 거죠. 아니 그리고 이제 집단 행동에도 거리낌이 없는 게 예를 들면 저도 거리낌이 이제 없죠. 기자들을 봤지만은 교사가 시국 선언 같은 걸 만약에 한다고 치면은 본인들이 사실은 입건해서 처벌도 했잖아요 과거에. 근데 본인들의 여러 가지 항명 행위라든가 국민들이 원치 않은 행위를 했을 때는 뭔가 이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무의식이 있다 보니까 그냥 마음껏 합니다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금 민주당에서 검사징계법 폐지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공소포기 사태에 대해서 집단 행동을 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스스로 무덤을 판 거죠. 어차피 이제 검사들이. 저는 이제 제일 뭐 검사징계법 그러니까 법안으로 해서 어떤 개혁을 한 것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대장동 2차 수사팀 이 수사 전반에 숨겨진 불법 강압 조작 수사의 전반이 드러나잖아요. 지금 예를 들면 지금 항소포기가 뭐 잘했다 못했다 여론조사 보시면 잘못했다 했으면 안 됐다라는 게 훨씬 많잖아요. 맞아요 높게 나옵니다. 예, 예. 그거는 이제 언론 프레임 먹힌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저 수사팀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조작을 했는지 그 전모가 나오기 시작해 보세요. 또 완전히 역전된 상황이 그렇죠. 그럼 우리 역전됩니다. 국민들은 야 이래서 이거 검찰청 이런 폐지해야 거였구나. 되는구나. 예. 야 얘들은 앞으로 검사는 단어도 못 쓰게 해. 라는 정도의 여론까지 비등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시간 문제다.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이라 말씀드리고 그리고 특수활동비 관련해 가지고도 사실은 보도들이 많이 나오는데 검사들이 또 무기 중에 하나 그런 재정적인 뒷받침 이런 거지 않습니까? 제대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 돈도? 그러니까 특수활동비도 지금 뭐 사실은 뉴스타파에서도 계속 써왔곤 했는데 민주당이 이제 스스로 삭감했다가 대통령실도 일부 부활하고 했는데 저는 아예 대통령이나 이제 대통령실에 필요한 용도가 있으면 용도에 따라서 세분화해서 이름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기밀 수사에 관련한 건 특수활동비로 놔두더라도 검찰도 마찬가지예요. 네. 사실상 그냥 특정 업무를 하면서 경비로 쓰는 경우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걸 늘려주든지 아니면 다른 세목을 하나 만들어서 하면 되는데 기획재정부 그 예산 그 훈령에 따라서 특수활동비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를 기존 제도를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똑같이 쓰겠다고 하면 사실은 욕을 먹어야죠. 그거는. 이번에 좀 깎았죠. 아, 지금. 이거 깎았죠. 네. 예. 이번에 심사 과정에서 깎았는데. 그래도 아예 없다가 좀 생긴 거 아닙니까? 아예 없다가. 네. 아니 근데 노희 변호사님은 이런 그 특수활동비 문제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실 저는 특수활동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좀 있어요. 내 친구들이 검사가 많았어서 그런 거좀 그걸로 많이 얻어먹은 거 아니에요? 얻어먹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폐지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꾸 어쩐지 소고기집에 아까 이제 지위도 소고기집에서. 유지해줘야 되고 보니까 특수활동비도 그러니까. 깎으면 안 되고 지금. 아니, 이러면 이제 또 매불수에서 김용남 그 선배 꼴 아니, 나는. 아니, 이렇게 나를 매도하면 안 되지. 일단 내가 얻어먹은 거는 얻어먹은 거고. 그다음에 그 친구들이 또 착한 애들도 있어요. 아, 그 얘기를 해요? 내가 오늘 특수활동비로 한턱 쏠게 뭐 이렇게. 아니 그러면 안 하지. 예를 들면 큰 수사 내고 성과 잘 내면 경력금 형태로 많이 경력금 주게 나왔잖아요. 내려오잖아요. 그걸로 뭐 회식도 아니 그렇게 하고. 하는 경우도 있고 다달이 그냥 월급처럼 주는 애들이 있어요. 50만 원 정도씩. 아. 네, 그냥 다달이 꽁돈처럼 줘요 그냥. 그 그게 보너스처럼.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런 그럼 느낌인 그 돈은 거구나. 그 돈은 네. 월급은 자기 집에 이제 그 와이프들이 알아요. 다 통장으로 들어가니까. 근데 특수활동비는 모르는 돈이니까 자기가 그냥 쓸 수 있는 용돈이 되는 거예요. 자기 네. 용돈이. 근데 그걸 뺏어 버려.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뺏는다니까요 지금. 그렇게 쓰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식으로 좀 필요한 돈이 있다면 세목 명칭을 바꿔가지고 그 기준에 맞게 쓰면 되는데 아니, 그럼요, 예. 기밀 수사로 해놓고 저렇게 쓰면은 당연히 아니, 국민 그래서 입장에서 납득이 안 그걸 되죠. 또 법인카드를 또 이제 네. 줘요. 한 40만 원 정도씩 쓸 수 있는 법인카드 어. 형태를 줘요. 그러면 이제 다 티가 나잖아요. 9시 넘으면 아니, 쓰면 안 되고. 당연하지. 그러니까 그걸 되게 싫어해요. 이 사람들이. 아. 네, 그래서 나는 그 두 가지를 다 얻어먹어봤지. 카드로 쓰는 것도 얻어먹어봤고. 근데 그러니까 그거는 카드로 쓰는 건 특정 업무 경비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너희 결론 특검을 시작해야겠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그래서 비리가 많다. 네. 근데 원래는 그 특수활동비의 처음 목적은 그건 아니었다. 실제 수사를 하다 보면 실비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수사 경비조를 줬던 것이 있는데 그러면 현실적으로 사실 검사들은 필요가 없어요. 밑에는 경찰들 자기 휘하에는 경찰들 주려고 사실 주는 건데 자기네가 인물 포켓을 하는 거예요. 아 요즘 뭐 전별금 이런 건 없죠? 시대 바뀌어서. 전별금 옛날에는 진짜 당연히 줬는데 네. 요즘도 좀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거 누가 줍니까 그거는? 지급 주체는? 지금까지는 특수활동비가 남아 있었으니까 네. 그래 조금씩 주고요. 예, 위에서 또 이제 어르신들도 좀 주시고 그래요. 영감님들도 주시고. 그렇구나. 그러니까 전별금이라는 거는 이동을 할 때 이동할 때 고생했다고 챙겨주는 보통 돈인 이제 한 거죠. 5만 원씩 네. 해가지고 이제 모아서 네. 한 사람한테 5만 원씩 해서 주죠. 옛날에는.